입주 물량이 부족한 이유는 3년 전에 분양 착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집값을 밀어 올린다기보다는 전세 시장이 불안해서 결국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집 사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집값을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역설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1년 정도 다시 긴축을 한다? 큐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로 돌아서게 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1% 이상으로 당연히 상승이 높은데 변수는 뭐다? 미국이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하해서 인상라고 기조가 바뀌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입주 물량 부족하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2026년 아파트 입주 물량 28,000호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통계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정부의 통계이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공급 물량을 다 포함한 게 28,000호입니다.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은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까지를 주택 물량으로 보진 않잖아요. 보통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캐슬 이런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런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아파트 물량은 2만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한데 서울은 보통 47,000, 48,000 가구 정도가 적정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인구의 한 0.5% 정도가 적정 수요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47,000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토막 정도 나는 거죠. 반토막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이유는 3년 전에 분양 착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분양 착공 물량이 현재의 입주 물량이 되는 건데 2022년,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서 PF 자금난 문제도 생기고 그 전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건설업계들 자금난 문제에 주택시장이 상당히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건설업계들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미분양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신규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3년, 4년 올해도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3년 이상 적어도 3년은 입주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늘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매매와 전세에 이제 모두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더 심각한 거 제가 앞서서 서울의 적정 물량이 47,000, 48,000 가구 정도라고 했는데 자체 인구 대비 0.5%로 계산을 한 거고요. 서울은 서울 사람들만 집을 사나요? 외지인들이 한 4명 중에 1명꼴 정도, 약 25% 정도가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47,000호가 공급이 돼도 사실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지역인데 이 47,000호, 48,000호조차도 안 나오는 반값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제 상당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8,000, 49,000호 나왔었거든요. 2018년, 19년에. 그래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제가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정부가? 답이 없는데.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절대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유일한 방법은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냐고. 매물도 어떤 매물? 집값이 안정되려면 하락 매물이 내놔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고개를 갸우뚱대죠. 왜? 내가 하나 있는 집을 팔아서 뭐하게?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상급지는 더 올랐어. 나는 갈아타고 싶어도 돈도 없고 정부가 대출도 지금 막아버렸고 전세 끼고도 못 사게 하는데 나 상급지로도 못 가는데 내가 집을 왜 팔아야 되니? 라고 묻는 거고요. 두 번째,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팔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내년에 갔다 왔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고 오면 지금이라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주 물량도 준다고 하죠. 절대 공급도 줄고 기준금리도 인하 기조 유지되고 있고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분양가도 올라가는데 내가 집을 왜 금배로 팔아야 되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하락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럼 수요는 우리 집 사지 말자. 2026년에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집 사지 맙시다. 우리 1년 동안 단합해가지고. 그러면 집값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단합이 먹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불안해 죽겠는데 2015년에도 2,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땅 집값 올랐고 6월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땅 올라서 6.27 대책이 발표되고 9월, 10월에 또 땅 3번이 튀었거든요. 2026년에 3번이 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2025년에 이렇게 크게 서울 아파트가 3번 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단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사야죠. 필요한 사람들은 사야죠.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사야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거래가 되니까 사실 2026년에도 여전히 매매 시장은 불안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 지방도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더 문제는 이제 전세 시장인데, 전세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전세도 사실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은 매매와 전세, 월세 시장에 모두 다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전셋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나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정부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전세 대출을 규제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규제해서 갭 투자도 못하게 막고,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총량 규제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에 올라가서 집값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부 뜻대로 안 되냐면,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개가 전세인 거지 전세가 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도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점인데,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강남에 지금 전세가율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 전세인데도 강남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죠.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 서민들은 주거가 더 불안해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집값을 밀어 올린다기보다는 전세 시장이 불안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요. 당연히 올라도 가고 전세 매물이 또 실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집 사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집값을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또 역설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금리는 어떻게 예상되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리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2026년에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입주 물량은 상수고요.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변수로 볼 수는 없고, 변수를 보게 된다면 금리하고 아마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집값 때문에 사실상 못 내린 거잖아요. 환율하고 서울 집값 때문에 못 내렸는데 2026년 상반기도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 경제를 생각하면 내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6.3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은행이 2월이나 3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 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론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만, 괜히 안 그래도 집값이 불안정한데 거기 대놓고 금리를 내린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어떤 확실한 집값 안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26년을 보게 되면 내리기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계속 이번에 내렸잖아요. 미국도 내렸고 내년에도 한 번 예고됐는데 FRB 의장이 바뀌면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려주니까 한국은행은 그나마 동결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계속 동결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26년 하반기에는 내릴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변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미래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물가가 엄청 올라서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기준금리 기조가 바뀌는 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미국이 인하에서 인상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1년 정도 다시 긴축을 한다, 큐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로 돌아서게 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가가 올라서 경제가 좋아가지고 금리가 올리는 거야 괜찮은데,
물가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지금 환율도 그렇고 돈이 막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 잡으려고 2022년처럼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된다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붕괴가 되고요. 거의 붕괴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AI 버블도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 왕창 올리면 AI 버블도 이제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터지는데 그러면 주식 망가지죠. 부동산 괜찮겠습니까?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우리 2022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인상으로 기조가 바뀐다면 그때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계획 수정. 일단 발을 빼고 관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확률이 저는 항상 51% 확률로 판단을 하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은 51%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인하 기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상급지와 그 외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양극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한강벨트 집값만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안 올라가고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시대적 흐름이 그 격차가 잘 되는 곳들은 이제 꾸준히 강세를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들은 영원히 안 올라가나? 아직은 그럴 때도 아니고요. 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키 맞추기를 합니다. 그걸 키 맞추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저수지 이론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빠질 때는 외곽부터 빠지고 찰 때는 중심부부터 차서 점점 외곽으로 퍼지잖아요. 이미 물이 들어왔잖아요. 유동성이라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한강벨트 제일 먼저 강남 상구, 용산구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 한강벨트 과천, 분당, 판교가 2025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2016년에는 이들 지역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들 지역들도 일부 신고가는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키를 좀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도강, 상계동 같은 경우도 중계동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구축 아파트, 신축은 당연히 비싸고 구축 중에 전용 59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4평, 25평 아파트, 10억 이하 아파트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서구만 가봐도 물론 나홀로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이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되고 역세권에 주거 인프라가 좋은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강서구만 가도 이제 가양동, 염창동 가도 10억 이하 아파트 찾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9억 5천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노원구에 가게 되면 6억 7억짜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호제 푸는 순간 그쪽 지역들 아마 전세 끼고 한 3억 가진 사람이 야 이거 또 묶이기 전에 사자는 수요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토호제 때문에 올라가냐 그러면 이제 토호제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고 저평가죠. 왜 저평가냐면 상계동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안 올랐는데 한강벨트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미 전고점을 뚫고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적정 가격보다도 더 벌어졌기 때문에 따라 올라갑니다. 인천 또 올라갑니다. 그게 2016년에 올라갈지 2027년에 올라갈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하죠. 시장 흐름이 왜 예측을 못하냐면 정부 정책이 2016년에 언제 어떻게 뭐가 나올지 제가 그걸 100%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동쪽을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하면 퍼져서 올라갑니다. 심리가 야 이거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네? 와 이거 큰일 났어 라고 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동성이 풀렸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는 이쪽 지역을 규제하거나 여기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 그 밑에 다음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우리는 2년 동안 안 올랐는데 여기가 저평가였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인천 송도, 금단, 청라 지역들도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네 왜 안 오르지? 우리 동네 안 올라서 팔고 지금 빨리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바라보고 길게 바라보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짧은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동네가 키를 아직 맞추지 못했다면 키를 맞추고 나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방광역시까지 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퍼질 수는 있고 지금도 퍼졌죠. 최근에 부산, 해운대, 광안리죠, 수영구죠, 대구, 수성구 이런 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졌는데 그러면 지방이 또 난리 부르수가 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2022년 이때 막 2021년, 2년, 3 입주 물량이 막 터졌잖아요. 지방에 막 너도 나도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너무 많은 공급을 해가지고 미분양도 많고 악성 미분양도 지금도 많은데 다행이라면 2026년부터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듭니다. 지방에도. 왜?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2023년 이후부터 분양을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고 지방에는 저는 당분간 신규 분양은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회복할 때까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물량이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는데 전체가 서울처럼 난리가 나느냐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올라도 어디? 지방에서 저수지의 중심 상위 20% 5분위 아파트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해운대나 수영구가 상승률이 0.17이었나? 그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에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산다. 두 번째는 서울 전역이 토지를 묶였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원정 투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원정 투자라는 표현이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산 격차가 벌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돈은 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을 팔고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마포, 성동 아파트 사기도 벅찰 정도 되니까 10년이 더 지나면 경기도 아파트도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사자라는 심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내 자식들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 길이 막혔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엔 어차피 막혔다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거 사자라는 심리 때문에 일단 5분위 상위 20%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애들이 더 올라야 돼요. 이 좋은 아파트들이 쭉 치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나머지도 또 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왜 강남 아파트만 올라? 서울에서 강남이 올라야 마포 성동도 오르고요. 마포 성동이 올라야 서대문 동대문이 오르고 서대문 동대문이 올라야 노도강도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지역이 오르는 거를 너무 배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본다면 다음에 내 순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부동산 알리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승 전망이 52%가 나왔고요. 하락 전망이 14%가 나왔습니다. 하락보다 상승 전망을 한 사람들이 3배 정도 높았다는 거고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핵심 지역들, 똘똘한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다. 유동성이 너무 많다.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긴다. 이런 원인들을 듭니다.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매로 팔 이유가 없는 거고요. 하락을 전망하는 14%는 뭘 얘기를 하냐면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됐다. 규제로 심리가 약화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매수세가 약화되고 심리가 약화되면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지잖아. 왜? 10명 중에 7명은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2명, 3명이 현금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사야겠어. 더 늦기 전에 구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사고 있고 집주인들은 급매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장도 상승 가능성이 저는 당연히 51% 이상, 저는 항상 판단 기준은 51%입니다. 51% 이상으로 당연히 상승이 높은데 변수는 뭐다? 미국이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하에서 인상, QE에서 QT로 이제 QT가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되고 양적 완화 QE로 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물가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QT 긴축 가야 돼. 금리 올려야 돼. 라고 기조가 바뀌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가 확률은 낮습니다. 51%보다 당연히 낮고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 정도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어는 두되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할 거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